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수능 특강 이 변형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일단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변형 문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분명 너희가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전체 한 권 수능 특강 교재의 변형 문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변형 문제를 구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오류가 많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변형 문제를 이렇게 추천해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유료로 이 변형 문제를 구매한 경우는 괜찮은 변형 문제도 꽤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아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 문제 교재가 있단 말이야. 이 교재를 그냥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어. 사실 이 교재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책이 있단 말이야. 그 책을 구해가지고 차라리 책으로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온라인상에 이렇게 무료 자료를 구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해서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 문제 교재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변형 문제를 공부할지도 알려줄까 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일단은 이 나온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를 이용해 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줄 거야. 대부분 학생들은 다 어떻게 공부를 하지? 대부분 학생들이 이럴걸 수능 특강 교재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인강을 본다든가 뭐 수업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 그러고 나서 내용이 이해되면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긴 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의 교재를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 너희가 이렇게 이 교재를 알뜰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버렸단 말이야. 풀어버렸을 경우에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용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펜인데 지금 이 펜이 바로 기와펜이라는 펜이야. 그래서 얘를 적잖아.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선생님이 집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빠르면 1시간 이내에 또 길면 하루 이내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이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풀기 위해서 이 펜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펜을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었어. 뭐 너희가 온라인상에 그냥 기와펜이라고 검색하면 어디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검색해보길 바라고, 실제로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선생님이 항상 말했을 거야. 변형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얘를 다 틀려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너희가 좌절할 일이 아닌 거야. 선생님은 차라리 잘됐다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이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다 라는 말을 선생님이 믿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다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알 것 같아 라고 해서 문제를 딱 풀었는데 틀릴 수 있다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자체가 한 번 보고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요 지문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틀릴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다 답이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했어. 그런데 다시 똑같은 시험지를 줬을 때 이걸 다시 또 틀린다면 그건 분명히 학생의 잘못이다 라는 걸 선생님이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틀릴 수는 있지만 다시 틀리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어. 고등학교 공부는 말이야,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번 너희가 푼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알고 두 번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공부를 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지. 하지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를 한 번 풀고 또다시 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 따로 너희가 복사해서 이 복사본을 둔다든가 아니면 같은 색을 두 개 산다든가 그렇지 않아 버리면 이게 다시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기와펜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지 않니? 그리고 막 이렇게 적어 공부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펜이 나중에 되면은 다 사라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펜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 펜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줄게. 자,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할까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너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지. 이 지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너희가 공부를 하고 바로바로 해석하고 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단어도 공부할 수 있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공부도 너희가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가 나왔니? 그렇지. 어휘, 어법이야. 어휘하고 어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실력을 키워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꾸준히 보면서 이렇게 어휘하고 어법을 익히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보니까 유형 두 번째 해가지고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라는 것도 있고 유형 세 번째 해가지고 아예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 쓰세요 라고 나와 있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희가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지. 그리고 이 지문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변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해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지문당 1번, 2번, 3번, 4번 또 있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지금 보니까 뭐 2개 정도씩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딱 끝나는 시점에서 내신 만점 서술형 해가지고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서술형 대비까지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한 단원이 지금 끝났어. 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 교재를 충분히 사용하면 말이지, 전반적인 내용도 잡을 수 있고,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서술형까지도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은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봐보자. 여긴 지금 3강의 8번 지문이야. 물론 너희가 수능특강에서 이미 이 지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부분은 안 봐도 괜찮겠지? 자, 이 지문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하고 너희가 이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어법하고 지금 어휘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지금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기호펜을 가지고 일단 미리 풀어놨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사라져 있어. 너희 지금 보이니? 여기 아까 기호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인데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얘가 다시 깨끗해지면 다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너희가 푼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자료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쪽에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방금 푼 문제를 정리할 거란 말이야. 뭐 일종의 너희가 단권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다 다시 정리한단 말이야. 정리하고 나서 당연히 뭐 하겠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 공부를 했어. 그럼 나중에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기화펜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정리했는데 다 답이 사라져 있겠지.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답은 뭐지? 이 답은 뭐지? 이렇게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말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로 틀릴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다시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틀린다는 것은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단 주의할 점이 있어. 이거를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니야, 얘들아. 얘는 지금 답이 대신지 환시 물어봤을 때 왜 대시 안 되고 왜 와시 되는지를 너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았어야 한다는 거지. 이것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불완전하구나.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와시야. 이런 식으로 알고 나서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서 마치는 것까지가 너희가 정확히 공부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했어. 이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동사 형태를 바꿔서 했단 말이야. 얘도 지금 여기다 정리해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 같은 경우 지금 동사가 speaks라고 해서 s를 붙여야 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speak만 쓰면 안 되고 speaks s를 붙여야 돼 라고 이렇게 정리해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왜 스피크는 안 되고 스피크스가 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다 정리했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빈칸 나와 있는데 이 빈칸도 아무 곳이나 뚫어놓은 게 아니겠지. 그래서 이 빈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어차피 암기할 거라고요. 알겠지? 서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너희가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지.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것은 8번 지문이기 때문에 8번으로 가볼게.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어법 문제로 바꿔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 바뀌기가 참 좋은 지문이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답이 지금 4번인데 4번에 원래 이시 아니라 댐이 맞았던 거야. 원래 이 지문은 쭉 읽다 보면 여기 댐이었는데 여기는 이시야 라고 암기해서 얘를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스는 안 되고 왜 댐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았어야지. 너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해설지를 보면서 얘를 공부하면서 이 이시 받는 게 things야. 그럼 얘는 복수기 때문에 이시 아니라 댐이 맞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런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지. 방금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놨지? 여기다가 is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대명사인데 말이지. the things라는 걸 봤기 때문이지. 라고 선생님이 정리해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공부를 하고요. 해설지를 보고서 공부하고요. 다시 얘를 정리하면서 다시 공부하고요. 3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가 반복하면서 암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8번 문제 관련 문제가 있나 봤더니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맥상 맞는 낱말을 고르세요인데 얘도 선생님이 미리 기화펜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고 점점 지금 기화펜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보이지 얘들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 부분에 principle 얘는 단어가 비슷한 것이 있단 말이야. 어떤 선생님들은 말이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내가 비슷한 단어를 잘 모르고 있구나 또는 확실히 알고 있구나 얘를 구분해야겠지. 맞든 틀리든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고 암기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알았지? 똑같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 풀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정리하는 과정을 지금 거쳤어. 그래서 여기다 principle, 스펠링이 비슷해가지고 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지금 표시해 놓은 거지. 세 번째도 지금 detecting인지 protecting인지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또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내가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겠지. 알겠지? 자, 그리고 8번 문제 관련 문제를 또 봤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고 이 끝에 보니까 이렇게 영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영작하나 봤더니 이 부분이 한글로 나와 있고 영작을 하래.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중요한 문법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너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표시해 놓는 거지. 얘가 영작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말했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여기를 딱 보자마자 이 한글을 읽고 나서 바로 영작을 짠 하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표시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다 했으면 얘를 다시 너희가 암기단 전자해서 얘를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이제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를 지금 정리한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한 장에다 다 정리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 장에다가 지금 정리하는 이유가 뭘 것 같니? 그렇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암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너희 시험 전날 뭐 할 거니? 그렇지. 시험 전날 볼 수 있는 한 장짜리 요약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 전날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공부를 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변형 문제를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이 변형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변형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의 모든 변형 문제를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알려줬어,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날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 책하고 수능특강 교재 정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너희가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영상 보느라 수고했어. 안녕.